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지역민과 대화에 나서 앞으로 정부 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 기관이 참여한 전남팀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AI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될 전망입니다. 대선을 치른 지 3주 만에 광주 전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격이 없는 토론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된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숙소가 열악한 상황이라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광주 전남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당사자들 간의 신뢰와 실현 가능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의 첫 번째 주제는 지역 간 입장차가 극명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로부터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 단체장이 공항 문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입니다. 김 군수는 광주시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광주시가 공항 이전을 대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1조 원이 큰 금액이라는 건 알지만 앞서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깼던 전력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폐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명분이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공항 이전 사업으로 차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무안군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의 무안군을 참여시켜 우선 처분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하는 등의 담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교착 상태에 놓였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민생 문제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남 해안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육성하고 광주 전남의 AI와 첨단 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전남 지역민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현 문제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 과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서남 해안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남부벨트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서남 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 벨트의 진흥 또는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모빌리티 신도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0만 평 부지에 AI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해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빌리티 신도시, 에이모시티라고 최근에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비 10억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이거의 추경에 이번에 당기기를 저희들은 바란 거고요. 김영록 지사는 전남에서 싼 값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전력개통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2차 전지와 소재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전력계통 연결해 달라는 것 그것하고 저희 전라남도만 가지고는 사실 투자 유치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민들도 넘쳐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GPU를 확충할 것과 서울을 오가는 KTX 증편을 제안했습니다. KBC 임병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방문으론 두 번째인데요. 대선 때 말한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도 볕들 날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 형식도 참석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중계를 하는 등 파격적이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주 만에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더 이상 광주 전남 발전 약속만 하고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잘 키운 자식이 효도하듯이 호남에도 이 민주당 때문에 볕들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지역민과의 대화는 파격적이었습니다.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화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원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화의 주제 역시 경계를 두지 않고 시민들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짜 그 메모하시면서 그리고 아까 추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 좀 더 실행 가능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달라. 그걸 여러 번 주문하신 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주 방문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해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소록도 방문은 대선 기간 자원봉사를 온 김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몸소 보여줬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훼 발언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망언은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고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위험한 역사 왜곡을 어김없이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조롱하는 말투와 태도를 보인 것은 정정이나 사과로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배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밤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일부 지역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 들어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목포 28도, 여수 26도 등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타격을 입은 인근 상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산구는 공직자들이 매달 2차례 이상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이용하고 기업과 단체에도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정 역세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맥주 페스타, 난장 콘서트 등 문화 행사를 피해 지역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150억 원 규모의 다가치 민생 프로젝트의 효과를 피해 상권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 농민회는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새 정부가 농심을 배신한 행위라며 송 장관의 유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자 농정 실패의 주동자인 송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숙소가 열악한 상황이라 주거복지 모델 마련에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대물 산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동 기숙사인 휴스테이입니다. 공동 시설와 세탁실 운영,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좋은 주거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역시 기숙사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어업이나 이 제조업에는 최소한 3년 이상 체류 기간이 있는 비자를 보유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기숙사 외에 좀 다른 좀 특화된 그러한 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는 대부분 열악한 상황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진도의 한 어촌마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빈대가 발견돼 세관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복지 모델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휴스테이와 같은 주거 형태를 특화된 전남형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남에 꼭 맞는 실질적인 주거 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0년 3만 3천여 명보다 72%가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고용주가 거의 전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 이젠 공공기관이 직접 처방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자유총연맹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반공 법정단체로 운영되며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적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 발의 의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회 추경안을 심의해 에코브릿지 연구 용역비와 기타 보상금 추경안 2억 1천만 원을 모두 삭감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공중육교 설치로 백화점 간 보행 시간을 기존 19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또 시민 부담을 키우는 지방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후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을 참배한 뒤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 다행스럽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 부가보석을 허가하면서 풀려났습니다. 6.25 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기념식을 열어 모범 유공자를 표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25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족의 공존 공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광주시도 평화의 길에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 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범선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습니다.